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 들은 말보다 단 한마디가 더 깊게 박히는 순간 말입니다. 이른 어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뒤 오히려 가장 또렷한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손을 놓치기 싫구나. 그 말은 멀어진 세월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예순이 훌쩍 넘은 어머니와 같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멀다고 하기엔 가까웠고 가깝다고 하기엔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남편 대신 생계를 붙잡았고 딸에게는 늘 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단단함은 사랑이었지만 어린 수진에게는 자주 차가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칭찬보다는 걱정이 먼저였고 안아주기보다 참으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수진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가장 서운했던 것도 그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도와주려 했지만 말이 문제였습니다. 애는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다. 집은 좀 더 반듯해야 한다. 몸 생각해서 살아라. 다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다쳤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짧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방문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머니도 눈치가 있으셔서 더 조심하셨지만 조심하는 침묵조차 두 사람 사이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이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가 요즘 같은 말을 2번씩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두고는 누가 가져갔냐고 찾고 병원 가는 날짜도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른이면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딸 생일이 언제였더라? 하고 묻는 순간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그 날짜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는 날 어머니는 괜히 화를 내셨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사람을 왜 환자 취급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접수대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며 손이 떨리셨습니다. 검사실 앞 의자에 앉아 계신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인지 저하가 보입니다. 치매 초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활 관리와 정기 검진을 해야 합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가 먼저 괜찮다, 별것 아니다, 밥이나 먹자 하셨을 텐데 그날은 차창만 보셨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차 문을 바로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를 못 알아보게 될까봐 무섭다. 그 말 한마디가 수진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픈 사람의 두려움보다 딸을 잃을까 두려운 어머니의 마음이 먼저 들렸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어머니는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네가 늘 바쁜 줄만 알았다. 그런데 가만 보니 네가 나를 피한 시간도 있었겠지. 내가 그렇게 만들었겠지. 미안하다. 어머니가 먼저 미안하다고 한 거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강하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겁을 내고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딸의 손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손을 보며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수지는 매주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이었습니다. 약 챙기고 냉장고 확인하고 병원 일정 적어두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이자 이상한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좋아하던 미역국 끓이는 법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수진이 중학생 때 입던 교복 치마를
몰래 고쳐주던 이야기, 수능날 새벽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가던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셨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 어머니의 사랑은 늘 생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에는 오래된 서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이 어릴 때 그린 카네이션 그림, 대학 합격 통지서 복사본, 첫 월급으로 사들인 스카프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다 버리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기억은 흐려지기 시작했는데 딸과 관련된 것은 아직 손에서 못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자신이 오랫동안 어머니의 말투만 기억하고 어머니의 마음은 놓치고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운함은 오래 남지만 진심은 더 오래 숨어있는 법이었습니다. 초기 진단 뒤에도 좋은 날과 흐린 날이 번갈아 왔습니다. 어떤 날은 약속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셨고 어떤 날은 냄비를 불 위에 올려둔 걸 잊으셨습니다. 수지는 그때마다 다그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전에는 왜 또 잊어버렸어? 라고 했을 말을 이제는 같이 적어두자고 바꿨습니다. 집안 벽에는 큰 달력이 붙었고 약통에는 아침 저녁 표시가 생겼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수진의 전화번호와 손자의 사진이 붙었습니다. 돌봄은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잊지 않게 함께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어머니는 식탁에서 수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손등이 예전보다 훨씬 가늘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널 키운 게 아니라 네가 이제 나를 살게 한다. 수지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덧붙이셨습니다. 무서우면은 사람 손이 제일 먼저 생각난다. 그날 이후 수지는 일부러라도 손을 자주 잡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집 앞 골목에서도 반찬통을 건넬 때도 그랬습니다. 말보다 손이 더 빨리 마음을 전한다는 걸 모녀는 늦게 배웠습니다. 몇 달 뒤 어머니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을 수 있을 만큼 컨디션을 유지하셨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두려워하던 시간은 줄었습니다. 수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효도를 큰 돈이나 큰 결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자주 오는 발걸음, 천천히 듣는 귀, 그리고 놓지 않는 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오래 묵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해는 긴 설명보다 작은 반복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어느 날 손자가 외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릴 때도 혼났어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혼냈지. 근데 많이 사랑했어. 아이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왜 사랑한다고 안 했어요?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사는 게 급해서 그 말을 아꼈나 보다. 그 대답을 들은 수지는 어머니를 원망하던 어린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말로 배우고 누군가는 평생 늦게 배웁니다. 치매 초기라는 말은 끝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자주 사랑하라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수지는 이제 어머니와 헤어질 때 꼭 같은 말을 남깁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리고 사랑해. 어머니도 예전보다 더 자주 대답하십니다. 나도 사랑한다. 기억은 언젠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보낸 표정과 손의 온도는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끝내주고 싶은 것은 정답이 아니라 안심이라는 것을 이 모녀는 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과 조금 멀어져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섭섭한 말 하나를 가슴에 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단 한 번의 안부부터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큰 화해는 늘 작은 연락에서 시작됩니다.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손이 더 야위기 전에 서로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를 수 있을 때 말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효도는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제때 건네는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오늘 누군가의 집문을 다시 열게 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은 가장 가까워서 오히려 늦게 이해하게 되는 사이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면 안부 한마디 먼저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남는 사랑은 늘 늦지 않게 잡아주는 손에서 시작됩니다.